매주 월요일 공시로 보는 주가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우진 전자공시청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시장 상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세가 한번 팍 터지지가 않네요. 지금 2,740선입니다. 오늘 한 2,760선까지만 좀 열어주면 차트상으로는 많이 좀 열릴 것 같은데 대형주들이 한번 좀 달려주기를 일단 희망을 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공시들 봐야 되겠고 이 중에서 최선호주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진 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공시로 보는 기업 분석 어디를 선택해 볼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그거죠. 엔비디아 네.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가늠할 수 없죠. 근데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치가 다시 상향되면서 좋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윙인데요. 네. 테크윙은 이제 올해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4배 정도 올랐죠.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 반도체 메모리와 뭐 비메모리 쪽에서 테스트 헤드필러를 한 업체입니다. 검사 장비에 이제 칩이나 칩을 이송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비만으로 사실 좋은 건 아니었죠. 작년에 실적도 반도체가 안 좋으면서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았었는데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원래 테스트 핸들러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 회사였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를 보면 기존에 이제 HBM을 보면 HBM 이슈였잖아요. 근데 HBM이 기존에는 웨이퍼 단에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 동그란 원판만 테스트를 했지 여기에 개별 칩 단위로 테스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에서 수율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이 칩을 어떻게 검사할 수 개별적으로 칩을 검사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업체들이 태핑을 했는데 네. 테크윙이 개발을 한 거죠. 와. 이제 이 큐브 프로버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개발을 해서 심지어 이제 메모리 쪽에 3사 이 업체 전부 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되게 의외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장비의 경쟁력도 있고 장비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장비인데 이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비의 어떤 이제 잠재력이 얼마만큼 되는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 장비 한 대당 한 2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얘기하는 건 내년 연간으로 뭐 200대에서 300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매출로 보면 한 4천억에서 6천억까지도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캐파 자체가 월별로 뭐 한 30대, 40대까지 늘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정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냐라고 봤을 때 작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가 안 됐어요. 1,300억이었고 올해 전망치가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2,80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4천억에서 6천억이 여기서 붙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매출액이 뭐 5천억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신규 장비가 붙으면 마진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지금 전망치가 25% 정도 전망하고 있지만 뭐 30% 이상도 된다 그랬을 때 6천억에 30%가 나온다 그러면 1,800억 영업이익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조 한 3천억이 넘는데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세게 붙을 수 있구나라는 건데 그럼 공시가 뭐가 나왔냐는 거잖아요. 예.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가 나왔어요. 아. 네, 주가가 4배가 올랐는데 네. 최대 주주가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장내 매수를 나왔어요. 이게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없나요? 있습니다. 네. 네. 주가가 좋을 때 산다는 그 공식 아닙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네. 곽동신 부회장님이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마다 샀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보여요. 테크윙이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샀다라는 건 그만큼 이 큐브 프로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내부에서도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테스트 핸들러가 메모리 중심이었는데 네. 비메모리 쪽도 비메모리까지. 확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윙이 HBM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비메모리가 붙는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을 수 있다라는 게 내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한다고 하면 테크윙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네. 테크윙의 공시는 뭐 최대 주주의 자기 자사주 매입 뭐 일종의 그쵸? 최대 주주의 지분 매입 공시를 통해 가지고 테크윙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HBM 관련한 마이크론부터 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3사의 모두에게 테스트 핸들러라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시장이 앞으로 200대 더요. 네, 뭐 예. 200대, 300대 연간. 300대 더 연간으로 더 팔 여력이 있다. 좋은데 이제 만에 하나 22일 날 이럴 때 좀 궁금해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잘 나올 것 같고 실적 전망에서 정말 270억 달러 이상을 이제 외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좋은데 그렇죠. 만에 하나 그걸 못 했어요.
근데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팔리는 건 팔리는데 그렇죠. 주가는. 근데 그렇지만 주가는 약간 밀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보이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AI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도 저는 여기서 더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을 비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뭐 드래켄밀러를 비롯해서 그 그루들이 이미 팔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뭐 에코프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히려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도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강한 포모가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안 빠졌잖아요, 크게. 근데 이 매물을 소화하고 진짜로 가이던스가 상향되면 진짜 포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피날레 일명. 네, 그렇죠. 네. 그 가능성을 보고서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자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 가능성을 보고서 분명히 지켜볼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날 결정은 나고요, 엔비디아.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별로 좀 나눌 겁니다. 피날레가 있다, 주가 피날레가. 네. 아니면 아마 뭐 주가는 여기서 끝이다. 좀 나누어지고 있는데 우리 장우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지막 뭐 엘리어트의 모파 남아 있다. 상승 남아있다. 모파. 네. 이렇게까지 테크인 공시 분석해봤고요. 다음 기업은 어딘가요? 사조대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시들을 보면서 몇 가지 정말 포인트가 있어서 강조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조대림이 예전에 작년 11월에 제가 강조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인그리디언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그리디언이 글로벌 음식료 회사인데 글로벌 음식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그리디언 코리아는 국내의 전분당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 전분당 회사를 당시에 3,840억에 인수했는데 사조대림의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자기 시가총액보다 큰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인그리디언 코리아의 2022년 세전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3,800억 인수했다. 네. 근데 그럼 자산 가치가 이거보다 크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 왜? 뭘 보고 인수했냐 제가 궁금했었죠. 그래서 공시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회계감사법인 쪽에서 실적 추정한 게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그렇죠.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왜 그렇게 나오냐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면 돈을 바로 빼올 수 없으니까 로열티나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인그리디언도 인그리디언 코리아로부터 로열티, 인그리디언 이름을 사용한 로열티랑 그다음에 수수료를 받아갔어요. 그게 뭐 3,400억 이상 됐습니다. 네. 그것만 빠져도 바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료도 전반적으로 보면 원가 구조가 좋아졌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도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실제로 이게 실적이 굉장히 크게 도해질 거고 예. 그다음에 전분당 사업은 사조되려면 기존 사업보다는 밸류가 높아지는 비즈니스 때문에 주가가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한 거죠. 진짜 실적 좋아지는 거 맞아? 근데 이제 무슨 공시가 나왔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어떤 공시인가요? 네. 매출액이 5,946억, 영업이익이 441억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7%가 증가했고 네. 영업이익이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130억 정도가 증가한 건데 이 영향이 인그리디언 코리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조 CPK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이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사조 CPK가 영업이익이 92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130억 정도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네. 본업도 좋아진 거예요. 본업이 음식료 쪽, 뭐 식품 쪽 판매하는 업체인데, 예. 뭐 맛살이나 이런 거 판매하는 업체인데 그 본업도 좋아졌는데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더해진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적 공시를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실적 공시 아까 표를 보셨지만은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8% 전분기 대비로는 그렇죠. 전년비로는 17% 좋아졌고 영업이익은 거의 40% 50% 좋아졌는데 이 정도가 네. 실은 지금 세간에 떠들썩한 삼양식품도 한 요 정도 아니에요? 삼양식품 이거보다 좀 이거보다 좋나요?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습니다. 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삼양식품이랑. 근데 표가 스토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삼양식품 약간 다르긴 말씀드리려고 다르네. 했는데 삼양식품 매출액이 3,857억 원에 영업이익이 800억이 나왔어요. 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200%대구만요. 네, 어마어마한 네, 증가폭을 네, 보였죠. 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특징은 뭐냐면 수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지금 20%가 나왔는데 음식료가 마진이 20%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10%대 나오다가 네. 그만큼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수출 해외 쪽으로 판매하는 거에 마진이 굉장히 좋다는 걸 1분기에 입증한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내수 물량까지도 해외로 돌렸거든요. 근데 캐파 증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면서 증가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삼양식품은. 근데 사조 대림은 수출주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음식료의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같이 이제 흐름을 타서 좋아질 수 있는 업체인데 이제 사주대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네. 그럼 앞으로도 좋을 거냐인데 그러니까 사주 CPK의 업체는 그러니까 사업이 전문당이잖아요. 네. 전문당은 계절적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거기다가 1분기에 반영된 실적이 2월부터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반영됐는데 영업이 9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5, 600억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면 PR로 3배가 안 될 거예요. 추정치로 봤을 때. 예. 내년에는 실적이 잉그리디언 코리아가 원기로 반영되니까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없어서 사조 대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유통 물량이 적어서 거래가 부족한 것도 부진했었는데 음식료가 지금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더 실적이 더 좋아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여기서 오를 여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표를 보셨겠지만 사조 대림의 OPM 영업 마진 7%입니다. 7%도 잘 잘 나오는 네, 겁니다. 잘 지금 상향식품의 이 20%는 꿈의 영업 마진이죠. 20%는. 그렇죠. 네. 그러니 상한가도 막 2번 달리고 하는 거지만 사조 대림의 이 실적에 특히 OPM 영업 마진 7%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공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업 어디 볼까요? 다음 기업은 이제 시엔투스입니다. 시엔투스도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제 내부자들이 계속 산다, 네. 이상하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시엔투스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필터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판매가 당연히 잘 됐었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실적이 무너지고 주가도 빠지니까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현금은 많거든요. 현금은 뭐 시가총액 거의 필적할 만큼 현금이 많기 때문에 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변모할까라는 걸 기대했었는데 예. 1분기 실적부터 잘 나왔어요. 1분기가 매출액이 203억 원에 영업이익 14억 원이 나는데 지금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3개 분기 만에 매출액이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부자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구나라는 게 첫 번째로 붙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실적이 그럼 좋아진 게 뭐냐면 마스크 매출은 일단 급감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매출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82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보면 30억 원까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52억 원이 감소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30억 원까지 줄었다 그러면 보건용 마스크가 일단은 거의 바닥을 잡았다고 봐야 돼요.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크게 빠질 건 없는 거죠. 예. 뭐 그러면 실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는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공기청정기 매출이 89억 원에서 올해 104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관련 이제 본격적으로 본업에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를 보면 지난 2월에 기사가 있었는데 북미 소비재 기업과 1년간 필터 공급을 한다고 했었고 네. 첫 해 공급이 130억 원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연간 매출이 뭐 한 700, 800원 정도니까 130억 원이면 그래도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닌데다가 이게 첫 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국가들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엔투스는 내부자들이 강력하게 샀고 현금도 많고 여기서 실적만 보여준다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CN2스입니다. 이제 필터, 청정 필터죠. 마스크 필터도 될 수 있겠고 공기청정 필터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이번 1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우리 장호진 팀장이 주목하는 내용은 마스크가 최악인데도 흑자 전환을 그렇죠. 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마스크가 좀만 살면 더 좋아진다. 네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 기업 CN2스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기업이 더 있네요. 네네. 유유제약이네요. 네, 유유제약. 네. 이 기업은 제가 좋아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좋아서 갖고 왔어요. 네. 보시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334억 원에 영업이익이 4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은 3%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억에서 47억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좋을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보면 매출액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건 비용을 어떻게든 절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의 이제 이슈를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력 조정이 뭐 351명에서 262명으로 거의 4분의 1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탑라인이라고 하는 매출액의 성장이 없잖아요. 매출액이 성장이 없는데 이익만 증가한다고 했을 때 주가는 좋을 거냐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주목할 건 뭐냐면 탑라인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을 같이 끌어올려주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물론 이제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절감한 상태에서 매출액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뭔가 유인이 생긴다 그러면 주가가 훨씬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용만으로 이 주가가 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학 배울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매출 빠지는 게 더 위험하냐, 영업이익 주는 게 더 위험하냐. 매출 지키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매출은 무조건 살리는 게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낫다. 또 이런 또 국룰 아닌 회계 룰이 있는데 유유제약은 왜 케이스 스터디냐? 영업이익 굉장히 오펜 마진 좋게 나왔지만 네. 매출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그걸 보고 주가가 그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도 좋진 멈칫멈칫한다. 않구나. 케이스 스터디로 유유제약까지 공부되는데요. 네네. 자, 오늘의 최선호주 뭡니까? 테크윙이죠. 테크윙.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를 보는 주가 장우진 전자공시색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